단원 할게요. 자연의 구성 원소. 요게 좀 이제 본격적인 단원인데, 우주의 시작과 원소 생성,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뭐 이런 거 배울 건데. 뭐 그 전에 이제 배웠었던 내용 중에 지구형 행성은 질량과 반지름 작고 밀도가 큰 행성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표면이 있다. 암석이군요, 암석. 수금지화까지. 목성형 행성은 질량 반지름 크고 밀도가 작은 행성으로, 밀도는 작습니다. 목성형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단단한 표면이 없고, 무엇이 있으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다. 목토천해. 성간 물질은 이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고, 성우는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입니다. 성간 물질이 모여서. 이게 중3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허블이 관측해가지고요.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결과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거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팽창하니까, 그럼 그 전에는, 팽창하니까 전에는 좀 더 작았을 테고, 그럼 계속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한 거지.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폭발한 후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이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수소, 산소, 탄소 등은 원소이고, 스펙트럼은 이제 그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이제 관찰했을 때는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5번에는 선 스펙트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6번도 선 스펙트럼 쓰면 되겠네. 아니네, 다른 거구나. 더 읽어 있어야 되는구나. 모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르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나 굵기 등이 다릅니다. 개수나. 그래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선 스펙트럼을 활용하면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단원을 봐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재미있어요. 사실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진짜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밝힌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생성이 됐냐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막 이제 알아낸 거죠. 허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겁니다. 거의 한 100년 동안 알아낸 거를 우리는 거의 1시간 만에 배워요, 사실은. 거의 한 100년에 걸쳐서 알아낸 거거든, 이런 내용이. 빅뱅 우주론이. 100년 좀 안 됐을까나? 아무튼 이제 빅뱅 우주론이 처음 나오게 되는 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그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거는 이제 허블이 관측한 결과에 따른 건데,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더 작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빅뱅 우주론자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열심히 연구한 결과야. 이거는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 넣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탄생하였다. 현재까지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고, 빅뱅 우주론에서 이러면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 거 이런 것도 설명합니다. 빅뱅 우주론 내에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것도 설명해요. 그래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과정, 빅뱅 직후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근데 기본 입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원자까지는 대충 알겠어. 원자까지는 알겠어요. 원자는 근데 또 원자 핵하고 전자로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좀 알겠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구나.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이런 것도 알긴 알 것 같아.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원자 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기는 해요. 중성자,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성자, 양성자는 또 뭘로 되어 있느냐? 요런 애들은 쿼크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습니다. 쿼크라고 하는 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입자 가속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원자를 엄청 빠르게 가속해 가지고 충돌을 시켜요. 꽝. 그때 원자가 쪼개지면서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전자도 있고 쿼크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기본 입자라고 해요. 기본 입자. 그래서 기본 입자는 원자가 아니라 전자와 쿼크 이런 건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쿼크가 6종류가 있고, 전자, 경입자라고 하는 애도 사실은 6종류가 있습니다. 아무튼 쿼크에 6종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 위쿼크, 업쿼크라고 돼요. 업쿼크, 위쿼크랑 아래쿼크, 다운쿼크가 결합해서 중성자, 양성자가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는 뭐냐면 기본 입자인데,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이다.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쿼크랑 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생겼냐? 기본 입자가 생겼다. 근데 얘네가 이제 이 이후 계속 팽창을 하는데요. 팽창하면은 이제 에너지 같은 게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다가 이렇게 팽창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갑니다.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더 안정한 물질이 돼요. 기본 입자가 생기고 조금 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쿼크가, 위 쿼크가 2개, 아래 쿼크가 하나가 결합하면은 양성자가 돼요. 양성자. 위 쿼크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인데요. 위 쿼크라고 하는 거는 원래 플러스 3분의 2야.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근데 잘 봐. 양성자는 위 쿼크가 2개야, 2개. 여기 2개. 계속 안 켜졌었어요? 얘기하지. 양성자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인데, 위 쿼크는 전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인데 그게 2개예요. 근데 아래 쿼크, 다운 쿼크는 하나야, 하나. 이거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면은 플러스 1이죠, 그쵸?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전하를 띱니다. 양전하. 양성자는 양전하를 띨. 네, 중성자는 가도 돼요. 네.
중성자는 위커크가 1개야.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1개고 아래 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게 2개예요.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이야 0. 전하가 0이야. 그 중성자는 중성을 띄고 전기적으로 양성자는 플러스 1에 양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원래부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전자는 이제 원래부터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랑 또 결합을 또 해서 원자핵이 돼요. 원자핵.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 되는데 양성자는 양전하가 있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면 합치면은 전하가 있는 거예요. 양전하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은 양전하를 뜹니다. 양전하. 그래서 요게 원자핵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가 3분 만에 만들어져. 사실 3분 만에. 3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다시 자, 그림을 보면 빅뱅 이후에 처음에는 기본 입자만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는 전자랑 쿼크랑 전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들이 결합을 하는데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다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소는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야. 수소의 원자핵. 근데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잖아요. 지금 빨간 애가 양성자인데 그럼 이것도 수소긴 한데 이거는 좀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뭐 무거운 수소 뭐 이런 뜻이긴 한데 그래서 이 수소의 원자핵은 원래 양성자만 있어도 원자핵이고 헬륨은 요런 애들 중수소나 뭐 삼중수소나 이런 게 결합해서 되는 건데 요때까지 3분 만에 완성이다. 3분 만에. 그 다음에 원자가 되려면 원자핵이랑 전자랑 만나면 원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핵은 플러스성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으니까 사실 양성자에 전자가 하나가 붙기만 하면 수소가 되는 거예요. 수소. 붙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붙는 과정이 여기까지를 3분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헬륨과 수소 만드는 데까지는 3분이야. 3분. 원자핵 만드는 데까지는. 근데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있죠. 원자. 요거는 38만 년 걸려요. 38만 년. 좀 오래 걸린 거잖아요. 왜 오래 걸리냐면 얘네가 너무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랑 원자핵이랑 만나려고 해도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결합을 못해요. 너무 이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38만 년 후에 우주가 3000켈빈까지 식어요. 이거 온도입니다. 온도 3000켈빈까지 식어. 그러고 나서 전자랑 원자핵이랑 만나서 헬륨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는 수소기네. 이건 수소. 이건 중수소 원자인데 중수소 원자. 그래서 헬륨이랑 수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그래서 원래 원소가 118개가 있는데 처음에 2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2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었다.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모이면 원자핵과 전자가 모이면은 원자가 되는 겁니다. 기본 입자는 처음에 만들어졌고 우주는 초창기에는 급격하게 팽창해. 급격하게. 이거를 이제 급팽창 이론이에요. 급팽창 이론. 급격하게 팽창하고 최초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생성은 빅뱅 후 3분 만에 일어나는데 양성자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수소의 원자핵이고 특히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결합을 해서 헬륨의 원자핵이 됩니다. 요거까지 되는데 3분. 근데 38만 년이 지나면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3000켈빈까지 낮아져요. 3000켈빈도 뭐 낮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게 최대한 이 상태에서는 이제 38만 년에는 많이 낮아진 거야. 많이 낮아졌을 때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고 헬륨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생성된 초기에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게 되었다. 수소와 헬륨이 이제 38만 년 있다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빛을 보는 건데요. 원래 별빛은 원래는 빨주노초 파나 뭐 이렇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하는데 별의 여기 주변에도 대기가 있고 그 여기 대기 요거를 여기다 그려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요게 흡수선이 나타나요. 흡수선이.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었던 애가 기체를 통과하면서 그 기체를 이루는 성분들이 빛에너지 흡수해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잘 보면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배웠는데 태양에서 오는 빛은 사실은 이렇게 여기 까만색 줄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원래 이 선들을 분석을 하면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별빛을 조사해가지고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별이. 그래서 태양에는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헬륨, 나트륨, 칼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별들을 다 막 조사를 하는 거야. 별들을.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에서 나오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야 원래. 근데 별의 표면에 있는 대기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뭐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고 고온의 기체는 자기들이 전자들이 다 이렇게 이미 에너지가 많으니까 들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빛이 나와요. 빛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고온의 기체에서는. 그러면은 그것도 분석할 수 있어요. 아무튼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소가 많은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우주에는 우주 전역입니다. 그러니까 별빛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는 수소가 약 75%, 75%, 헬륨이 24% 있다. 그러니까 약 3대1의 비율로 있다를 알아내요. 이걸 알아냅니다. 근데 이거를 관측을 통해 알아내기 전에 빅뱅 우주론자들이 미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소가 한 4분의 3 정도 있고요. 헬륨은 4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관측해보니까 진짜 맞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자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입니다. 빅뱅 우주론자 말들이 맞는 증거. 다시 원래 뜨거운 물체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동안에 저온의 기체에 있는 원소들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고 고온의 기체는 자기네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발광체야. 발광체. 여기서 나오는 빛은 분석을 해보면은 선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이 저온의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원래부터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빛을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고온의 성운이나 아니면 기체 방전관 안에서, 기체 방전관은 이제 내가 뭐 실험하고 싶은 기체를 넣고 방전을 시키는 거,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밝은 색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빨간 우주 파남보가 있는데 거기서 검은 선들이, 흡수선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원소들마다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해 본 결과 우주 전체 원소의 비율은 75대 35 이렇게 25, 그럼 3대 1의 비율이 됩니다. 3대 1. 뭐 알 것 같지요? 그래서 개념 쏙쏙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 이것도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전자들이 이렇게 우주에 막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빛의 경로를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빛이 가다가 여기 부딪히면은 자꾸 경로가 꺾여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대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이 뿌예요, 뿌예. 지금은 하늘이 투명하잖아, 지금 투명하잖아. 근데 그 왜 투명하냐면 이게 오는 빛이 부딪히는 게 없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투명한 거예요. 밤하늘 봐도 원래 투명하고. 근데 막 전자가 막 있으면 빛이 오다가 꺾여가지고 자꾸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럼 불투명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전자들이 38만 년 후에 원자 핵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원자핵이랑 결합하잖아요. 그럼 전자들이 여기 널려있는 전자들이 별로 없지? 그러면 빛이 이때부터는 빛이 직진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고요. 이때 요 빠져나온 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한 사람들은 이제 뭐 펜저슨과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전파 망원경 같은 걸 고정하고 봐도 지지직하고 잡음이 들려요. 근데 그 잡음이 들리는 이유가 이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그런 거야. 빅뱅 이후에 발생한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라고 빅뱅 우주론자들이 말을 하고, 그 나중에 또 측정이 된 거지.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한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자들의 말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거랑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수소와 헬륨이집니다.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맞아요. 둘 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맞다. 개념 속속에 빅뱅 직후 가장 먼저 생성된 거는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인데 그게 쿼크랑 전자고, 쿼크 3개가 결합하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헬륨의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눈다. 이게 맞네. 그 다음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고온의 별 표면에서는 모든 파장에 걸쳐 연속적인 띠가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태양의 스펙트럼 흡수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구성원소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거기 어떤 원소가 있냐 이렇게 알 수 있고,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사선의 위치와 개수는 동일하다. 원소가 다르면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고, 두 원소의 질량비는 약 3대1이다. 3대1. 자, 26쪽에 그 수소만 넣고 고전압 발생 장치로 전자를 막 이렇게 그 에너지를 준 겁니다. 그거를 분광기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일단 백열등은 되게 뜨거운 거예요. 되게 뜨거운 거. 고온의 물체야. 고온의 물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죠. 근데 수소만 있거나 헬륨만 있거나 나트륨만 있거나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나중에 알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원자에게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수소의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다른데 여기나 여기나 여기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자가 이렇게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빛이 나오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빛이나 요거에 해당하는 빛이나 요거에 해당하는 빛, 그런 애만 나와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헬륨은 얘랑 달라요. 에너지 준위가. 헬륨은 좀 달라. 그러면은 이 나오는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수소나 헬륨이나 서로 그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릅니다. 나트륨도 다르고 헬륨도 다르고 칼슘도 다르고 다르는데, 그러면 아무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A별에는 잘 봐. A별에는 요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죠. 흡수 스펙트럼.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 얘가 있나? 얘가 있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별 A에는 수소가 있는 거야. 수소가. 이거 2학년 때,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건데요. 헬륨 있나 보는 거. 헬륨 있나? 헬륨 있죠. 그쵸? 헬륨 있어요. 헬륨. 그 다음에 나트륨 있나 보는 거야. 나트륨 있나요? 아, 나트륨 있네. 이게 두 겹이긴 한데, 아, 내가 봤을 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가운데가 약간 비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나트륨 있는 것 같은데. A에 나트륨 있어요. A 나트륨. 별 A에 나트륨 있고, 그 다음에 이 B에는 칼슘 있네. 칼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 없고, 수소 있나? 수소? 수소는 있을 수도 있네. 근데 수소는 잘 봐야겠네. 수소 있네. 잘 내려보시면 수소도 있습니다. 수소 있고, 헬륨 있나 보네. 헬륨은 없죠. 헬륨은 없는 게 확실하죠. 지금 보면은 나트륨도 없고. 그래서 각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마다 방추선의 위치가 다르므로 이를 통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1, 2, 3, 4번 해보십시오. 스펙트럼 종류,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추 스펙트럼이 있고요.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방전관을 관찰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근데 이거는 방전관이라고 되어 있고, 요런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빛이 나오는 거를 분광기로 분석한 거고, 요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오는데 이 기체가 있어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별 A의 흡수선에서 칼슘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아까 A는 수소, 헬륨, 나트륨이었습니다. 아니고요.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아무튼 에너지 준위에 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만큼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만큼 흡수하는 거고, 내려올 때는 이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하는 거고. 그러니까 흡수되고 방출되는 그 위치는 똑같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게 맞고요.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중 A, B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아까 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수소. 헬륨은 아닌가? 아, 헬륨은 B에는 없었구나. B는 수소, 칼슘이었구나. 수소만 쓰면 되네요. 수소. 그런데 그런 그 원인을 써라. 모든 천체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는 까닭. 수소가 빅뱅 초기에 형성되어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가 되는 겁니다. 수소는 빅뱅 초기에 형성되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소이다. 사실 수소가 없는 곳이 없죠. 뭐 사람의 몸에도 수소가 많이 있고 어디든 뭐 수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A에서 D, 이거는 A에서 D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이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A에서 D는 방출선이 아니라 기역, 니은, 이건 방출선입니다. A에서 D. 그 다음에 A에서 D는 모두 기역의 구성원소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봐야죠. C는 있는 것 같고 기역에서. 그 다음에 D 있나? D가 없다 일단. 그치? 보여? D 없는 거? 기역별에 D 없잖아. 이거 아니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분석하여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맞네. 스펙트럼 분석하면은 이 별에 어떤 원소가 있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답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를 모두 쓰시오. 니은 별, 이건 잘 내려보면 되죠. 자, 요거 있나? 있네요. A 있고 B 있나 보세요. B는 없어요. 여기가 없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라도 없으면 없는 거거든. 그 B는 없고 C는도 없죠. 그쵸? C 없어요. 그 다음에 D가 있네요. D 잘 보시면 있네. A랑 D로 구성됐네. A랑 D. 4번은 A랑 D. 자, 여기서 잠깐 다시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는 양성자, 아래 쿼크 2개, 위 쿼크 하나는 중성자. 위 쿼크가 업 쿼크야. 업 쿼크 2개, 아래 쿼크가 다운 쿼크고 그렇게 만나면 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수가 있고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 원자핵이야. 요거까지 만드는 데는 3분 걸리고
38만 년 지나서 우주 온도가 약 3000켈빈까지 낮아졌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비율이 수소가 3, 헬륨이 1, 3대 1의 질량 비율을 만들어줍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요건 좀 심한 개념인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 비율이었을 때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결합을 해서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근데 7대1은 14대 2나 같죠? 여기에서 요 두 개 모여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럼 수소는 몇 개냐면 12개인데 헬륨은 원자핵이 1개인 거예요. 이거 1개에 헬륨은 지금 질량이 얼마냐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질량이 4고 얘는 12개인데 하나당 질량이 1이니까 질량이 12야. 그럼 질량비가 얼마냐면 12대 4니까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중성자, 양성자 그 개수비가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일 때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되었으며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3대 1. 개수비는 12대 4인데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수소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 이게 원자라고 말할 때랑 원자핵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원자입니다. 원자핵이 아니라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까닭은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까지 낮아집니다. 그렇게 온도가 낮아지면은 원자핵하고 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결합을 해요.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결합할 수 있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알 것 같지요? 좀 어려운 거긴 한데 1번부터 9번까지만 풀게요. 내신 탄탄. 자, 빅뱅이 일어난 것은 이제 약 138억 년 전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빅뱅은 한 138억 년 전에 일어났고 우주의 크기 계속 증가한 거고 온도 낮아진 거예요. 팽창하면 온도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입자가 처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그건 없네 일단. 그 다음에 그런데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이걸 알아야겠네.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은이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결합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야지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순서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이건 답이고요. 자, A 시기에 빅뱅이 일어나고 약 1초 후다. 이거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 만들어지는 데는 3분 걸린다고 그래서 3분.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진 데 3분이에요. 수소 원자핵이야 뭐 1초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만들어지는 데까지 3분 걸립니다. 요거 만들어질 때까지는 38만 년 걸리고 38만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B 시기는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 후다. 이게 맞고요.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니까 A보다 B 시기에 더 크다. 맞는 이야기죠. 니은디귿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막 있을 때는 빛이 진행하다가 자꾸 경로가 꺾이는데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빛이 직진을 하게 돼요. 직진. 이게 직진하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가니까 뭔가 직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빛이 이게 파동성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직진하는 겁니다. 가시기의 전자는 수소 원자 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나는 약 300만 년일 때가 아니라 300만 년이네 미안. 38만 년 이후니까 괜찮네요. 니은 맞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38만 년 이후고 이거는 20만 년이니까 아직 38만 년 안 된 거죠, 그렇죠? 우주의 밀도는 나가 더 작은 거야. 그럼 가시기가 컸다 맞네. 밀도는 점점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피는 커지고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원래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일정한데 부피가 자꾸 커지는 거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밀도는 작아져야 되죠. 이해하시죠? 부피는 증가하고 질량은 그대로면은 밀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보여야 되는 거고 여긴 A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흡수. 그래서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얘가 에너지가 많은 그 고온의 기체야. 얘는 고온의 기체. 얘는 저온의 기체고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방출 스펙트럼. 가에서 연속 스펙트럼이고 A와 B 중 고온의 기체는 B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가 많아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A와 B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라면 나와 다의 흡수선의 위치가 같아야 돼요. 나와 다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 동일하다. 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애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스펙트럼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답 3번이고요. 얘는 흡수선이고 얘도 흡수선입니다. 가, 나는 흡수선이고 얘네들은 까만 바탕에 있는 애들은 방출된 거 방출선이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나타난다도 맞아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가 되는 겁니다. 다와라는 동일한 원소에 의한 스펙트럼입니다. 아예 다르네 아예. 그렇죠? 네. 방출선이 다르니까. 네, 3번 답이고요. 이건 이제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인데 요거는 뭐 프라운 호퍼선이라고 해요. 요거는 프라운 호퍼가 요런 거를 발견한 거 맞아요. 요거는 얘기 안 했네. 맞는 이야기고 태양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고온의 물질인데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태양의 대기지. 태양의 대기. 여기서 흡수가 된 다음에 우리 지구로 오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지. 뭐 이게 한 종류는 아닐 것 같아. 3번 답이고요. 이거는 이제 팽창하다가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일 때, 그러니까 7대 1이나 14대 2나 같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거든요. 그럼 개수비로 따지자면 남은에는 12개 대 1개인데 요 1개가 질량이 요 하나에 비해서 4배 더 크기 때문에 질량비는 3대1이 되는 거예요. 질량비는 약 3대1이 되는 거고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1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다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3분 되었을 때가 맞습니다. 답 5번 5번 아니네. 이거 틀렸구나.
미안. 3대1이지 7대1이라고 써져 있네요. 예. 답 3번이에요, 3번.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별과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원소의 비율을 알 수 있다. 근데 그건 또 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만약에 많으면 굵어요, 선이. 예, 그 선의 굵기에 따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만약에 뭐 약간 굵은 애 있지, 좀 더 굵은 애, 뭐 그런 거는 수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보면은 더 많은 거야, 더 많은 거. 그래서 양도 알 수 있어요. 어떤 기체가 있다, 이것도 알 수 있는데,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 원소가 많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1등급 도전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숙제는 근데 안 내줘도 될 것 같아요. 혼자 해가지고 금방금방 하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등급 도전하기는.